혹시 두유를 매일 마시면 오히려 혈관이 막힌다. 콩이 호르몬을 교란해서 암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두유의 진짜 효능과 절대 피해야 할 두유 습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지금 겪고 계신 속 더부룩함, 혈당 불안정, 뱃살 문제, 그리고 갱년기 증상까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두유를 보약처럼 마시는 황금 비율 레시피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유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내용이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두유를 단순히 우유 대신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유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물성 단백질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 속 단백질은 기름기가 거의 없어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릿해지는 경우 많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혈관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유의 단백질이 혈관 속 기름을 쓸어내듯 정리해주기 때문에 평소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 고지방 식단이 많았던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육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외식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 혈관 벽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 심장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유 속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쌓인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식물성 단백질이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유에는 뱃살과 당뇨 관리에 좋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지방의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뱃살과 혈당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유 속 섬유질은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거나 나른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유의 섬유질은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가파른 경사보다 완만한 경사가 더 편한 것처럼 우리 몸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게다가 두유는 속을 오래 편안하게 채워줘서 평소 야식이나 군것질이 잦았던 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밤에 출출해서 과자를 씹거나 낮에 배가 고파서 빵을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고 뱃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두유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는 두유 속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과자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은 금방 배가 고파지지만 두유는 서너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배 둘레가 잘 빠지지 않는
50대 이후 분들은 두유 한 잔만 습관화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경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은 매일 아침 두유를 마시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바지 허리 둘레가 2치수나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마다 두유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체중이 감소한 것이죠. 또한 두유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인데요.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흔히 말하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열이 확 오르는 증상, 감정 기복, 수면 불안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줍니다.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오르고 밤에 잠을 자다가 땀에 젖어 깨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데 이때 식물성 호르몬이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유 먹으면 호르몬이 교란된다는 말은 잘못된 속설일 뿐입니다. 오히려 두유의 식물성 성분은 우리 몸이 부족해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훨씬 약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그 역할을 살짝 보완해주고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현명한 조력자처럼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콩 섭취가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서양 여성들보다 갱년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식물성 호르몬을 섭취해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혹시 주변에 두유가 몸에 안 좋은 줄 알고 끊으신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하세요. 먼저 설탕 범벅 가당 두유를 매일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두유 중 상당수는 한 팩에 각설탕 4개에서 5개가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당류 항목에 10g, 15g, 심지어 20g이 넘게 적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걸 매일 마시면 혈당이 출렁이고 지방간이 생기거나 뱃살이 더 쉽게 쌓입니다. 아무리 두유가 좋다고 해도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 섭취는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셔야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설탕도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여기서 설탕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또는 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가당 두유가 너무 달아서 못 드시게 됩니다.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설탕에 길들여진 입맛을 자연스러운 맛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식사 대용으로 두유만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는 분명 훌륭한 음식이지만 단독으로는 영양 밸런스가 부족합니다. 두유만 마시는 식단은 오히려 허기, 폭식, 혈당 불안정, 이 패턴을 반복하게 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살을 빼려고 여러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거나 두유 한 잔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집니다. 그리고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 또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유는 보조식품이지 식사 대체식이 아닙니다. 식사는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필요합니다. 두유는 이 중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제공하지만 다른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두유는 식사와 함께 마시거나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밥 한 공기와 채소 반찬을 드시고 여기에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또는 오후 3시쯤 배가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두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분이 한 번에 여러 컵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에도 칼륨이 꽤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몸속 균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합니다. 특히 칼륨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한 번에 한 컵,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하,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두유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맞춰 적절한 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조합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이며 몸이 즉시 반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두유를 보약처럼 만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두유에 계피 가루 한 꼬집을 넣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잡아주는 천연 조절제입니다. 무가당 두유에 계피를 조금 넣으면 달콤한 맛도 나고 당뇨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계피의 향과 맛은 우리 뇌를 속입니다. 실제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단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계피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가 밍밍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계피를 조금만 넣어도 풍미가 살아나고 마치 디저트를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에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계피 속 특정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계피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두유에 검은 콩이나 흑임자 가루를 넣는 방법입니다.
흑임자 속 칼슘,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은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무릎이 쑤신다, 허리가 시리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때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흑임자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유만큼이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으면서도 유당이 없어서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침마다 두유에 검은 콩 가루나 흑임자 가루를 한 스푼 넣어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가루로 된 제품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직접 볶아서 갈아 쓰시면 더 신선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로 두유에 바나나 반 개를 넣는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천연 단맛과 두유의 단백질 조합은 속을 편안하게 채우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아침에 속이 쓰리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간식입니다. 포도당, 과당, 자당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두유와 바나나를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3분이면 만들 수 있고 한 잔이면 아침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귀리나 아몬드를 추가하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유 황금 비율 레시피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컵에 계피 3분의 1 티스푼, 검은 콩 또는 흑임자 가루 한 스푼, 그리고 선택적으로 바나나 반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속이 편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맑아지고 허기까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이 레시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3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몸이 편안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가당 두유 200ml 정도를 컵에 붓습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립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다음 검은 콩 가루나 흑임자 가루를 한 스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만약 바나나를 넣으신다면 믹서에 모든 재료를 넣고 30초 정도 갈아주시면 부드러운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이 레시피의 장점은 맛과 영양이 동시에 만족된다는 점입니다. 계피의 달콤한 향, 검은 콩의 고소한 맛, 바나나의 부드러운 질감이 조화를 이뤄서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잔 안에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항산화 물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레시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낮 동안 졸음이 덜하고 저녁에 야식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석 달 정도 지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주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 만에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그리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식습관도 바꾸셨는데 그중 하나가 아침마다 두유 스무디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50대 여성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밤에 땀을 흘리며 깨고 낮에는 화끈거림에 시달리고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을까 고민하시다가 먼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두유를 마시고 콩으로 만든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두유는 그 첫걸음을 돕는 아주 부드럽고 안전한 친구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쉽고 마시기도 간편합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무가당 두유를 사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음료에 익숙하셨다면 무가당 두유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전에 마시던 단 음료가 너무 달아서 거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콩을 자주 드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두유를 마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반 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우리 몸의 장내 세균들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유만 믿고 다른 건강 습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두유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두유를 마신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유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유는 그 여정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걸 계기로 하루 한 잔 두유 습관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 후에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다 보셨으면 바로 일어나서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두유가 있다면 한 잔 따라서 마셔보세요. 없다면 메모를 해두세요. 내일 마트에 가서 무가당 두유를 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 친구분들께 보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